네,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새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죠. 그 뒤에 지도부 책임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따라붙고 있는데요. 어제 관련해서 장경태 최고위원 입장 들어봤는데 오늘 또 한 분의 최고위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것도 인사 참사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목소리가 나오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인사 참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장고 끝에 악수 뭐 이렇게 흔히 쓰는 말인데 네. 그것의 전형적인 이해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어쨌든 혁신위를 출범을 시키고 혁신위는 이런 원칙으로 출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밝혔기 때문에 인사참사 문제를 딛고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빠르게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출범을 시키는 것이 그나마 이 파장을 좀 최소화하고 애초에 생각했었던 그 혁신위를 빨리 가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장경태 최고에게도 좀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일단 궁금한 게 이래경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을 맡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날 그 통보가 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날 일요일 저녁에 비공개로 최고위원들이 간담회 자리를 가졌고요. 예. 그 자리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이래경으로 한다 이 말을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처음 들었고. 그러면 잠깐만요. 이건 통보였습니까? 아니면 그 토론이 뒤에 있었습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렇거든요. 혁신위 설치는 최고위원회 인준 사항인데 혁신위원장 임명은 최고위와 협의를 거쳐서 당 대표가 이제 임명하는 어쨌든 뭐 당 대표 권한이죠. 근데 뭐 그 정도면 협의를 거치는 것에서는 뭐 형식상의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이제 그 협의라고 하는 것이 뭐 저도 그렇고 처음 듣기도 했지만 아무도 이래경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 자리에 있던 최고위원들이 그러니까 이래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전에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었다. 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가 아니라. 그러면 뭐 이래경 그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을 맡는 게 원래 그런 애라는 토론 자체가 성립될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은.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안 쪽을 지도부에서는 뭐 그 대표께서나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조금은 더 전에 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를 줬었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인사 참사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쉬움은 듭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거의 주도했고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러면 이래경 이사장인지 어떤 점을 높이 산 건지 그리고 혹시 그 검증은 거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까? 일단 쭉 그 과정을 말씀을 하셨고요. 대표께서. 근데 뭐 누구나 추측하고 예측하는 거지만 인선란은 거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셨고 그 민주화운동 원로그룹에서 추천을 받았다라고 잠깐만요, 최고위원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부 보도는 이해찬 전 대표의 추천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저는 사실 여부는 뭐 모르겠지만 당일날 대표께서 설명할 때는 전혀 뭐 이해찬 전 대표나 이런 이름은 전혀 안 나왔고요. 그래요? 네, 민주화운동 원로그룹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신부님. 함세용 신부님. 예. 함세용 신부님 성함은 나왔고요. 함세용 신부님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 원로 분들의 추천이 있었다. 그리고 그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이고 고사하는 입장이었는데 함세용 신부님을 비롯한 분들이 이래경 씨를 설득했다. 이런 이야기는
대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이해찬의 이자도 나온 적은 없었다 이런 예, 말씀이죠? 전혀. 예. 근데 지금 이 최고위원님의 말씀과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장경태 최고위원과의 그 이야기에서 약간 좀 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장경태 최고는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래경 이사장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는 검증을 못했지만 비리나 네. 불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거의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전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 이래경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분이 무슨 공직 후보로 나간 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에 준하는 철저한 검증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그 덜 철저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 적어도 요즘은 SNS나 또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세평, 예. 주변에 이제 저야 최고위원들이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여기 프로필을 보면 한반도 재단이나 이쪽하고는 관련이 꽤 깊게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네. 또 관련된 의원들이 저희 당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된 세평을 모은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제가 최고위원들은 된 거죠. 그래요. 된 거고 살펴보니 다소 좀 과격한 표현들은 있는데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 정도의 표현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네. 이래경 이사장이 그 전에 SNS나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예. 당일 보고 내용을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천안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봤다고 할지라도 조금 불충분하게 살펴봤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조금 이것저것 다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정무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제 관련해서 요 질문으로 마무리할 텐데 그럼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검토를 했던 실무 파트는 어디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비서실입니까?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사무총장, 비서실 이 정도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었던 단위가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대표와 사무총장, 비서실장 이 정도가 그것이 이제 미리라고 하는 게 얼마 전 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래경 이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못 나눴지만 새 혁신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최고위원들을 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장경태 최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당 혁신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신위원회를 꾸려야 됐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새로운 혁신위원회를 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주하고 조금 더 지났죠. 네. 저희 혁신의총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기구를 만든다라고 결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혁신기구 장경태 최고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혁신기구는 당내 물론 원내 원외를 포함한 당내 기구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 혁신기구가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또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만한 어떤 그릇과 형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모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혁신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혁신의총을 통해서 결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 취지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네. 기존의 당 혁신위원회를 해체를 하고 네. 새로 꾸리든지 아니면 기존의 당 혁신위원회를 확대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접근법도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확대 편성하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무리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면 기존의 혁신위원회에서 정리했었던 내용들을 새로운 혁신위로 이관하고 이관한다? 네, 이관하고 이제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저는 뭐 자연스러운 수순. 그러면 기존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간다. 이걸 전제로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새 혁신위원을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래경 이사장의 사퇴 선언 이후에도 유지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위촉하는 다시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럼 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지금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네. 주변에서 이제 추천 작업을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출범을 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9월부터는 정기 국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무리 혁신위원회가 또 중요한 건 맞지만 적어도 정기 국회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목표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출범을 시켜야 되고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번에 큰 홍역을 치러서 뭐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나오는 말이지만 뭐 원내냐 원외냐. 야, 그러니까요. 네, 이런 말부터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예. 저는 여전히 원외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그러면 봅니다. 원외이자 당박 이게 되는 겁니까? 네, 원외이자 당박으로 우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을 할 때, 그다음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또 민주당 중에서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혁신은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그것이 어느 정도건 간에 기득권을 없애고 제한하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혁신위의 그 역할이었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의 시선이 있다. 근데 최고위원님, 근데 이래경 이사장이 위축되는 과정에서도 인물난을 겪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 밖에서 원외이자 당박 인사를 다시 위촉하는 게 쉬울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 뭐 특히 당내에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물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걱정하는 면에서 일치하는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위원장으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당 상황이랄지 또 당 상황을 넘어서서 정치 상황이랄지 속칭 뭐 너무 당위적인 어떤 접근만 할 경우 너무 동떨어진 것을 뭐 했을 때의 어떤 좀 겪게 되는 또 후폭풍 이런 것은 저희가 뭐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유하는 걱정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걱정 정도, 근데 설사 그 정도 걱정이다 할지라도 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뭐 9명이 할지 11명이 할지 13명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당내 의원들도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우려대로 조금 더 합리적인 혁신이 구성을 통해서 그런 우려들을 조금 낮춰가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의식해서 조금 스스로 폭을 좀 좁히는 면도 외부를 바라볼 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당이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처지가 못 되거든요.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좀 위원장이 현실 정치에 좀 약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건 개혁성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별도일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현안인데 지금 새 혁신기구가 아마 만들어지면 여기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대의원제 폐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의원제 폐지는 저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뭐 대의원제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 뭐 혹은 대의원제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저는 혁신기구에서 충분히 의제로 저는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날 최고위에서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발표하면서 딱 대표 워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명칭 역할 등이라고 했는데 비공개로 저희랑 이야기를 할 때는 등의 의제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제, 뭘 예. 다룰지. 뭘 다룰지 이것도 결국은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게 비공개 최고위에서 실제로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또 한편에서는 소위 말해서 강성당원들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도부로서 그걸 놓으라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런 문제 또한 혁신기구에서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혁신기구의 판단으로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24일에 귀국하잖아요. 네. 귀국 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좀 폭넓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내에 참 그 긴장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 대한 걱정은 참 많고, 근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걱정에 따라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또 문제는 이런저런 말씀들이 또 불필요한 긴장을 또 증폭시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또 저희 또 민주당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바깥에 계시다가 들어오셨을 때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누구나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뭐 국가를 걱정하고 이런 어떤 그 스탠스와 활동들을 지금 우선은 하시는 것이.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한 걸 한번 확인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당내 문제에 천착해서 발언을 많이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고 그것이 총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우려를 깔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뜻이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요. 최고위원님 지역구가 광주 서구갑이잖아요. 네. 지금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서 뭔가 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호남 민심에서 이미 한번 확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광주, 전남, 전북을 통틀어서 2명만 당선되고 모두 당시 안철수 당으로 당선됐었던 그때 호남민들한테 가장 큰 실망했던 것은 과연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기대를 걸만한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전에 제1야당으로서 통틀어서 원내 일당으로서 폭주하고 있는 현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뭔가 대안 세력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호남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점들 때문에 호남 민심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최고위원님, 맞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동영 전 대표의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호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뒤따라붙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제가 호남 지역의 현역 의원이고 그분들의 후배로서 현역인 저를 포함해서 저희 활동이 조금 미진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말씀이 저는 나오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선 그런 점들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과거에 쭉 활동을 했었던 그분들이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는 또 반대 여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